안녕하세요.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.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저희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정상 각막 두께 약 한 530 정도의 각막 두께인데 초고도 근시인데 렌즈 삽입을 추천을 받으셨는데 또 다른 안과에서는 라섹을 추천을 받으셨다고 해요. 왜 같은 눈 상태를 안과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권유드리는 수술이 다를 수 있을까? 또 그분이 질문하신 건 저는 일반적인 라식이나 또 스마일, 스마트, 또 라섹을 했을 때 잔여 각막이 300 초반이 남는다. 그리고 교정량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렌즈 삽입을 권유드린 건데 다른 병원에서는 똑같이 검사를 했는데 왜 잔여 각막이 400대 초반이냐? 왜 100이나 차이 나냐?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한 오해는 잔여 각막이 진짜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각막 두께는 각막이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위층이 상피, 그리고 보음안층,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각막 두께를 결정하는 각막 실질이 있고요. 내피와 베스멘막이 있어요. 그래서 뭐 4개 층 또는 5개 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력 교정이 하는 타겟은 가운데 골격을 결정하는 각막 실질인데 그 실질을 실제로 두께를 조절해서 근시나 원시를 교정을 하는 겁니다. 난시까지. 근시를 교정하면 특히나 중심부가 얇아지게 되는데 이 각막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각막 확장증이 생길 수 있다고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. 그래서 일정 수준의 각막을 남겨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절대적으로 각막을 깎는 양과 그리고 잔여 각막 두께입니다. 근데 그 잔여 각막 두께는 원칙적으로는 그 residual stromal thickness, 그래서 RST라고 하는데 그 부위가 실제로는 이 각막 위쪽은 해당되지 않고 각막을 깎고 난 뒤에 마지막 그 지점부터 맨 끝 지점까지, 그러니까 각막 내피까지 그 두께를 RST, 잔여 각막 두께라고 얘기합니다. 저는 그 두께를 말한 거예요. 사실 원칙적으로 잔여 각막 두께의 정의가 사실 그거고요. 다른 병원에서는 이 위에 있는 남아있는 두께, 깎고 난 뒤에 위쪽에 남아있는 두께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각막 두께를 말한 겁니다. 일반적으로 스마트를 할 때 저는 그 캡 두께라고 해서 저는 보통 100에서 110 정도를 설정을 해요. 아주 얇게 설정을 하거든요. 그걸 제외한 깎고 난 나머지 두께만 저는 얘기를 한 거고 다른 병원에서는 이 위에 있는 캡 두께까지 합쳐서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캡 두께가 10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저는 30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른 병원에는 400대 초반이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그 두께를 많이 남기는 것이 좋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좀 크게 말하면 환자분들이 좀 더 안심하실 수 있겠죠. 그 용어의 차이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요, 전체 각막 두께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RST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각막의 절대 교정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전체 각막 두께의 약 3분의 1 이상은 교정하지 않는 걸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. 저는 최대한 그 두께를 절제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고 고도 근시, 특히나 초고도 근시였다면 일단 아무리 그 옵티컬 존, 광학부를 줄이더라도 절대적인 깎는 양이 사실 많았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마 렌즈 삽입술을 먼저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 또 근데 렌즈 삽입술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 선뜻 눈에 렌즈를 넣는다는 것이 두려우실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광학부를 좀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즈 세팅을 해서 최대한 그 절상량을 줄이면서 수술을 할 수는 있거든요. 퇴행 가능성을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저는 이제 수술을 원하시는 라섹이든 아니면 스마트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1순위 수술이 뭔지 그 다음에 차선책은 뭔지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사실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술을 하고 꼭 렌즈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퇴행이 꼭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.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해피하게 지낼 수 있고 만약에 지금은 좀 여력이 되지 않아서 렌즈 삽입을 못했지만 나중에 퇴행이 됐는데 좀 눈이 나빠졌다 그러면 사실 그때 또 렌즈 삽입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선택을 도와드리는 그런 상담은 같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
경계치에 있기 때문이죠. 그분은 각막이 정상 각막이고 교정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사실 다 가능하죠. 교정량이 일단 너무 많으면 저는 스마트가 되더라도 렌즈 삽입술을 먼저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건 시력적인 질 때문이에요. 똑같이 1.0과 1.2를 보더라도 대비감도가 더 높은 사람은 더 선명하고 더 시야가 깨끗하게 볼 수 있거든요. 좋은 시력의 질을 각막을 너무 많이 깎으면 얻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라서 저는 1순위로 렌즈 삽입술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, 내 눈에 그 렌즈를 넣는 게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죠. 또 비용이 사실 스마트보다 2배 이상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렌즈 가격이 비싸거든요. 좀 선택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, 그 수시 꺼려지면 2순위는 라섹과 또 저는 스마트. 만약에 스마일 라식 같으면 절상량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지만, 저희가 이제 수술한 경험과 우리 장비에 이렇게 대입을 해봤을 때 잔여 각막 두께, 위에 있는 상층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 두께를 정말로 300 이상을 남길 수 있으면서, 그러면 적어도 총 각막을 410 이상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수술을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.